10일 발생한 서산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부상자의 극단 선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 신속한 복구에 나섰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충남 도민 1명이 줄어든 데 따른 소비액을 상쇄하기 위해선 관광객 66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다 전략적인 관광 정책 마련이 기대됩니다. 청양 대치면 일원에 융복합 먹거리 종합타운이 조성돼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축구장 3배에 가까운 규모로 지역 먹거리 가공과 유통, 소비까지 모든 분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을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내포 문화의 숲길 걷기 축제가 10월 한 달 동안 열리게 되는데요. 지난 봄 홍성 산불 피해 지역도 포함이 됐는데 보다 자세한 소식을 이슈앤피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0일 발생한 서산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부상자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스 폭발 건물 월세방에 혼자 살던 60대 여성 A씨가 이전에도 몇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폭발 원인이 A씨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일 새벽 4시쯤 서산 읍내동의 한 상가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A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위중한 상태이며 길을 지나던 2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지원하는 등 신속한 복구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시군의 절반 이상은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도민 1명이 줄어든 데 따른 지역 내 소비액을 상쇄하려면 관광객 66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도민 1명은 한 해 동안 지역에서 돈을 얼마나 쓸까? 충남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는 528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평균 소비액을 따진 겁니다. 도민 1명이 줄면 지역 내 연간 소비도 528만 원어치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대책으로 제시된 건 관광객 유치. 그렇다면 도민 1명의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관광객은 몇 명이나 될까? 연구 결과 나온 수치는 66.3명, 숙박 관광객 15.7명, 당일 관광객 50.6명입니다. 도내 9개 인구 감소 지역만 놓고 보면 소비 대체 관광객은 56.6명으로 평균보다 적습니다. 주민 1인당 소비액 역시 450만 원으로 평균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라던가 아니면 인구 소비의 여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실제로 타 지역에 비해서는 이제 주민들이 지출하는 금액의 절대적인 수치가 좀 적기 때문에 이를 달리 해석하면 충남 북부 도시 등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 곳의 경우 1인당 소비액이 커 그에 따른 대체 관광객 수도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비인구 감소 지역의 소비 지출이 크기 때문에 비인구 감소 지역에서 한 명의 주민이 소실됐을 때 그거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관광객 수가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각 시군에선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그동안 지역 실정에 맞는 정량적인 목표를 세우진 못했던 상황.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광객 체류 시간 증대와 관계 인구 확대 등 지역별 맞춤형 관광 정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객관적인 수치를 토대로 아마 지역들은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좀 다각도로 좀 다양한 방식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남은 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한 이후 주민 소비를 대체할 관광객 수를 충족하고 있지만 청양과 태안 등 일부 지역은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줄어 전략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양군이 대치면 일원에 축구장 3개 면적과 맞먹는 규모의 융복합 먹거리 종합타운을 조성했습니다. 종합타운에는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와 안전성 분석센터 등 7개의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군은 지역 먹거리의 유통과 소비 등 관련 모든 활동을 해당 기관에서 관리해 출하농가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산림청 지정 국가숲길인 내포문화숲길에서 2023 내포문화숲길 걷기 축제가 개최됩니다. 네, 사단법인 내포문화숲길 하영진 기획사업국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내포문화숲길 하영진입니다. 예, 먼저 이번에 걷기 축제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산림청 지정 국가숲길인 내포문화숲길에서 열리는 걷기 축제는 서산, 당진, 홍성, 예산 4개 시군이 5개의 테마를 주제로 매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내포 역사 인물길을 주제로 홍성 구간에서 진행합니다. 먼저 축제 코스 걷기는 행사장인 만해 한용운 생가지에서 출발하여 청룡산을 거쳐 결성 동원까지의 7.4km 내포 역사 인물길 걷기와 완만한 평지길의 1.8km 숲길 걷기 2개 코스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더불어서 다채로운 공연 및 어린이 그림 그리기 한마당 부대 행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내포문화숲길 걷기 축제는 10월 한 달 동안 내포 역사 인물길 걷기 챌린지를 통해서도 자유로운 걷기 참가가 가능합니다. 또 홍성의 내포 역사 인물을 주제로 하는 내포 역사 인물 탐방 투어 프로그램도 주말 및 평일 3회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걷기 축제의 마지막 날인 10월 28일 토요일에는 홍성군 결성면 만해 한용운 생가지 일원에서 내포문화숲길 걷기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날 축제 코스 걷기가 진행되는 내포 역사 인물길 4코스 청룡산 구간은 올해 봄에 발생했던 홍성 산불의 피해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걷기 축제 참가자들은 산불 피해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고 걸으면서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또 자연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산불 예방 및 내포 역사 인물을 주제로 하는 그림 그리기 한마당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네, 참가 신청은 내포문화숲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1만 원인데 걷기축제 당일에 축제 기념품 및 간식 등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홍성역, 홍성군청, 충남도청 등에서 오전 오후 행사장을 운행하는 셔틀버스도 제공되니 내포문화숲길 걷기축제에 많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단법인 내포문화숲길 하영진 국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귀농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들마다 다양한 지원 정책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귀농, 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딜라이브 이재용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지난해 귀농 귀촌의 인구는 각각 12,600여 명과 42만 1,100여 명입니다. 전년 대비 각각 12.5%와 15% 감소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자 수와 주택 거래량이 감소했고 귀농 귀촌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해 인구수가 줄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코로나19 장기화로 귀농 귀촌 인구가 연달아 증가했다가 지난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도시 지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는데 귀농 귀촌 인구의 감소 배경은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귀농과 관련해선 소득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귀촌은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그 다음은 역시나 소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귀농은 소득 다음으로 농사가, 귀촌은 지역 인프라 부족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 5년 전인데 아직도 어떤 것들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농사 단계별로 지원책을 좀 달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의원급 병원은 여기서 한 5km, 10km? 의원급들은 주말에는 일단 다 쉬니까 문을 여는 데 같고 약국도 마찬가지고 휴일이 가장 이제 힘들어요. 아플 때. 정책적으로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귀농 귀촌을 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까다로운 지원 자격과 도움되는 정책이 없다는 응답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방정부는 사람을 유치하자는 구호는 많이 외쳐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행정구역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건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한 해를 나면 1억을 준다든가, 안 그러면 뭐 집을 뭐 한 채를 준다든가, 이런 아주 그런 파격적인 정책, 우선적으로 농지나 살 집을 알아봐서 준다든가. 농림축산부는 지난 7월에서야 귀농귀촌 정보를 한데 모은 그린대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농지 관련해서 또 농지 정보가 있는 사이트, 뭐 매물 정보는 또 매물 정보, 일자리는 일자리 정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각 사이트를 다니면서 이렇게 확인했어야 됐는데, 그걸 이제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된 거죠. 귀농귀촌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부는 농촌 생활 경험을 가진 은퇴 연령층이 증가하고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귀농귀촌의 흐름은 견고하게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농귀촌이 반짝 인기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를 지원하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 천수만 철새 도래지 보존을 위한 조례안이 마련됩니다. 서산시의회는 천수만 철새 도래지를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해 서식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철새 도래지 생태계 조사와 주변 마을의 오염원을 조사하는 등 천수만 보존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화와 국수, 국밥을 주제로 한 예산 장터 삼국축제가 13일부터 19일까지 예산시장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19,000여 점의 국화 전시와 드론 라이트쇼, 요리 경연대회 등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또 축제 기간 한시적으로 가격을 내리는 함께해요 캠페인을 진행해 바가지 요금 근절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이광현 선수가 고향 예산군을 방문했습니다. 11일 예산군청을 찾은 이광현 선수는 최재구 예산군수 등을 만나 꽃다발을 전달받았는데요. 예산 출신 이광현 선수는 강원FC 소속 축구 선수로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골키퍼로 맹활약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홍성군이 전 김태균 프로야구 선수와 야구 캠프 개최에 나섰습니다. 홍성군은 10일 군청에서 전 한화이글스 김태균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7일부터 이틀간 홍성군 만해 야구장에서 초등학생 야구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야구 캠프가 개최되는데요. 김태균 선수는 홍성군 군정 홍보와 축제 행사 등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태안군 전국 보치아 대회가 13일부터 이틀간 태안 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패럴림픽 종목 중 하나인 보치아는 공을 던져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산해 승패를 겨루는 경기인데요. 이번 대회에는 선수와 임원 등 60여 명이 참가하며 남녀 개인전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서산시가 금연구역 시설 점검과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금연구역 표지판과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하고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현장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인지면과 운산면 의용소방대에 산불 진화 차량 2대를 지원했습니다. 산불 진화 차량은 잔불 정리 작업과 산불 예방 홍보, 순찰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시는 산불 진화를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억 200만 원을 들여 차량을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사업용 여객 화물차를 대상으로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합니다. 도는 차량 안전시설 설치 여부와 주택가 밤샘 주차 등을 점검할 계획인데요. 점검 지역은 주택가와 터미널 등 교통 혼잡구역과 교통법규 상습 위반 지역입니다.